삼각함수 활용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배워요. 첫 번째는 사인 법칙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코사인 법칙이라는 단원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삼각형, 사각형의 넓이라는 걸 해서 배우는데, 사실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 배우고 나면 문제는 이거 세 개를 다 써야 돼요.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알겠죠? 근데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니까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오늘은 사인 법칙만 정리를 할 건데, 이런 문제, 이런 단원의 내용을 풀 때 어쨌든 간에 활용이라는 단원이잖아요. 그럼 활용의 핵심은 결국 식 세우기예요. 식을 세운다. 수학에서 말하는 활용이라는 것은 식을 니네한테 세우게끔 해서 그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과연 식을 세우는 도구들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걸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사인 법칙이라는 것과 코사인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 왜 부러졌니? 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쓸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공식을 쓸 때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해야 되나예요.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해야 되나. 그냥 아무 상황에서나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인 법칙을 썼을 때 좋은 상황이 있고 코사인 법칙을 썼을 때 좋은 상황이 있어요. 그 문제에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법칙부터 보시게 되면, 일단 오늘은 사인 법칙만 할 거니까, 사인 법칙을 쓰는 상황의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 반지름이 주어질 때예요. 반지름. 근데 이 반지름이 누구의 반지름이냐? 바로 외접원이라는, 삼각형의 외접원이라는 것의 반지름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사인 법칙을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 언제 많이 쓰냐? 얘는 마주 보는 각과 변이 주어졌어. 삼각형에서 보면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봤을 때 각이 3개가 생기고 변이 3개가 생기죠. 그죠? 그랬을 때 하나의 변과 마주보는 각의 크기를 알 때, 우리가 주로 요때 사인 법칙을 많이 쓴다. 이게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상황. 자, 그럼 공식 자체는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자,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원이 이렇게 있고요. 삼각형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놨어요. 그러면 삼각형의 모든 꼭지점이 원 위에 있으면 우리는 요 삼각형 ABC라는 것에 대해서 얘를 외접원이라고 부르죠. 그죠? 외접원이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고 여기를 C라고 잡고요. 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는데 요만큼을 그냥 편하게 이렇게가 반지름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갑니다. 그러면 요 상황에서 어떤 공식이 항상 만족이 되냐면 이런 공식이 만족이 된대. 자, 사인 A분의 A라는 꼭지점, 각이 마주보는 변을 보통 스몰 a라고 써요. 이건 이제 약속이야. 잘 봐. A라는 각에 마주보는 변, 대변이라고 하죠. 얘는 스몰 a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해? 스몰 b고 여기를 스몰 c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인 a분의 스몰 a와 사인 b분의 스몰 b와 사인 c분의 스몰 c가 서로 어떻다? 다 같다는 게 사인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게 뭘로 같냐? 외접원의 지름으로 같다는 게 사인 법칙입니다. 외접원의 지름. 되니? 자, 이렇게 같다는 거야. 그럼 잘 봐. 요거를 내가 풀어서 써볼게요. 자, 그럼 풀어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얘랑 얘랑 다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같다고 놓을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같다고 놔서 정리를 하면 A라는 변의 길이는 외접원의 지름에다가 사인 A만큼 곱한 거구나 라고 써줄 수가 있죠. 넘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같죠. 그럼 얘도 B라는 변의 길이는 외접원의 지름에다가 사인
B라고도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C라는 면의 길이는 외접원의 지름에다가 사인 C라는 값을 곱한 거랑 같네? 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내가 비례식을 하나 세워서 A 대 B 대 C다 라고 논다면 얘는 잘 봐. A 자리에 얘랑 두 개가 같으니까 얘를 놓을 수가 있죠. B 자리에도 얘를 놓을 수가 있고 C 자리에도 얘를 놓을 수가 있죠. 근데 얘랑 얘는 공통적으로 누가 들어가 있냐면 외접원의 지름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약분해도 상관이 없지. 비례식에서. 그래서 어떤 관계까지 나오냐?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라는 것까지 나오네. 그럼 이 얘기를 한글로 해석하면 무슨 얘기냐면 얘는 변의 길이죠. 삼각형의 변의 길이. 그럼 삼각형의 변의 길이는 누구에 비례한다? 사인 값에 비례한다라는 결론까지가 나와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사인 A가 3 정도 되고 사인 B가 4 정도 되고 사인 C가 6 정도 된다면 비례관계가 그러면 A 대 B 대 C라는 것의 비례관계도 마찬가지로 3 대 4 대 6이다 라고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잘 봐. A라는 각과 B라는 각과 C라는 각은 전부 다 누구의 각이야? 삼각형의 각이죠. 그래서 A라는 것과 B라는 것과 C라는 걸 더하면 전부 파이라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180도. 그죠? 그러면 이 각각의 비례관계에 따라서 각도를 가지고도 비례관계를 찾아줄 수가 있다는 뜻이 돼요. 전체 총량이 같기 때문에. 삼각형은 항상 180도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 정도로 공부를 하는 게 사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인 법칙은 언제 쓰냐? 첫 번째,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을 때. 두 번째, 마주보는 각과 변이 주어질 때. 그러면 우리는 이런 비례관계가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얘를 정리해서 변의 길이를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각각의 변의 길이의 비는 그래서 사인 값에 비례합니다 라는 것까지 충분히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의 증명은 안 할 건데 증명은 거기 보시면 밑에 설명이라고 해서 3가지 나와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136페이지 밑에 보면. 보이니? A가 90도보다 작을 때, A가 90도일 때, A가 90도보다 클 때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예각삼각형일 때와 둔각삼각형일 때와 직각삼각형일 때로 나눠서 계산을 해준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37페이지 보면 137페이지 보시면 사인 법칙의 변형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막 이름은 거창하게 붙어 있는데 여기 봐. 변형이라는 게 이거 한 거예요. 이거.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사인 A라는 것도 정리가 이렇게 되겠지. 이거를 1로 넘기고 사인 B도 얘를 1로 넘기고 사인 C도 얘를 1로 넘기면 나오죠. 그거예요. 알겠니? 그럼 변형은 니네가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야. 공식은 뭐만 외워? 이거 4개가 같다. 변형은 어떻게 하냐? 여기서 그냥 이용해서 하면 된다는 거야. 내가 필요한 값. 왜냐?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사인 값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각도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그때 맞춰서 쓰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3번이에요. 거기 개념 2번에 3번. 개념 2번에 3번은 별표 하나 쳐주세요. 개념 2번에 3번은 쌤이 얘기했던 거 A 대 B 대 C 라는 것은 사인 값에 뭐한다? 비례한다. 요거는 왜 중요하냐면 사실 사인 법칙에서도 중요하지만 뒤쪽에 코사인 법칙까지 다 공부를 한 다음에 요거 월요일날 할 건데 코사인 법칙까지 다 공부를 한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배우면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넓이를 다 구할 수가 있거든. 세 변의 길이를 구하면 넓이도 구할 수가 있고 코사인 법칙에서 코사인 값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때 많이 써요. 미지수 잡을 때.
그거는 이제 월요일 날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다음에 사인 법칙의 활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거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언제 쓸 수 있냐는 건데 뭐 한 변의 길이와 두 각의 크기를 알 때, 그다음에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아닌 크기를 알 때 뭐 할 수 있다는 거거든. 자, 이거를 그냥 적용을 시키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87번 보세요. 자, 87번에 이제 1번 가겠습니다. 1번 보시면 B는 4고 각은 45도고 C라는 각은 60도래. 그랬을 때 스몰 c는 변의 길이를 의미하고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r이라고 의미하죠. 그러면은 공식 그대로 씁니다. 보세요. 사인 B 45도 분의 스몰 b 4죠. 요거는 그러면 이거부터 바로 구할 수 있지. 그죠? 얘분의 얘는 외접원에 지른 것 같다. 이거랑 이게 같다는 거 이용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B 대입하고 스몰 b 대입해서 정리하면 외접원의 지름은 사인 45도니까 2분의 루트입니다. 그럼 2분의 루트이니까 얘 계산하시면 루트 2분의 8 나오죠? 루트 2분의 8. 그럼 이거 유리화하시면 4루트 2가 나옵니다. 4루트 2.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얼마다? 2루트 2 정도가 된다. 충분히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C값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C값 구하면 사인 C인데 각이 주어졌죠. 60도로. 60도. 분의 스몰 c죠. 이게 얘랑 똑같다. 근데 얘가 얼마였어? 4루트 2네. 아, 4루트 2. 대2. 하면 되죠? 그러면은 C는 4루트 2 곱하기 사인 60도가 이쪽으로 가니까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약분 하시면 여기 2만 남죠? 따라서 2 루트 6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87번에 2번. 자, 87번에 2번 보시면 갑니다. B가 3루트 3이래요. 그 다음에 C는 3이래. C는 30도래. A와 B를 구해라. 단 B는 뭐다? 둔각이다 라고 나와있지.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부터 찾자. 여기 봐. 사인 여기가 30도죠. 사인 30도. 자, 사인 30도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게 3이죠. 이게 B를 알아요. B를. 그러면 사인 B는 이렇게 냅두고 B의 길이가 얼마야? 3루트 3이죠. 그지? 그럼 잘 봐. 대각선 이렇게 곱할게요. 대각선 이렇게 곱하면 3 사인 B는 3루트 3 곱하기 2분의 1이죠? 사인 30도? 그러면 사인 30도 2분의 1인데 요거 3 날리고요. 그러면 사인 B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에요. 단 B는 몇 도래? 둔각이래. 그럼 잘 봐. 사인 B는 2분의 루트 3인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값은 몇 도야? 3분의 파이라는 걸 알죠. 근데 얘는 아쉽게도 둔각이 아니네. 그치? 그럼 둔각은 뭘까? 그게 우리가 아까 배운 일반각을 쓸 거예요. 잘 보세요. 3분의 파이죠. 그럼 사인 3분의 파이랑 같은 걸 찾는데 사인 값 중에서 부호 안 바뀌는 경우가 하나 있었어. 뭐야? 파이 빼기 x죠.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b는 사인 원래는 3분의 파이야. 근데 b가 둔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해도 값은 어떻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b는 3분의 2파이, 즉 120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럼 끝났네. b가 120도야. c는 30도였어. a는 몇 도?
30도죠. 삼각형이니까요, 여러분. ABC 삼각형이잖아요. C가 30도예요. B는 몇 도라고 나왔어요? 120도라고 나왔죠? 그럼 나머지 하나의 A의 각은 몇 도겠어? 180에서 120도 빼주고 30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A는 30도겠다.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 요거 찾는 게 좀 있는데 이렇게 찾아서 파이 마이너스 x라는 거 이용해서 찾을 수 있구나라는 거 정리해 보시고요. 자, 밑에 88번 볼게요. 사인 법칙 변형. 자, 이 친구는 딱 봐도 뭐 나왔어요? 비례관계 나왔죠. 비례관계. 그러면 잘 봐. 88번에서 A 대 B 대 C가 2 대 3 대 1이죠. 근데 얘가 뭐야? 각이지. 각의 총합은 몇 도? 180도. 그럼 끝났어요. 각이 180도야, 총합이. 그거를 2 대 3 대 1로 나눠 가지란 얘기야. 그러면 A는 파이에다가 이거 더하면 6이잖아요. 6분의 이만큼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됐어요? 그럼 B는 얼마가 돼요? 6분의 3이니까. 그쵸? 파이에다가 똑같이 6분의 3만큼을 곱한 거. C는 파이에다가 6분의 1만큼을 곱한 거다. 됐니? 그러면 얘는 3분의 파이일 거고, 얘는 2분의 파이일 거고, 얘는 6분의 파이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죠. 됐어요? 갑니다. 그러면 자, A 대 B 대 C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변의 길이의 비례 관계는 누구랑 똑같다?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랑 같다고 했으니까, 자, 사인 A부터 계산을 하시면 사인 A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인 B는 얼마? 1이네? 1.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럼 양변에다 얼마 곱할까? 2 곱하면 2를 곱해서 정수비로 바꿔주면 루트 3대 2대 1이다 라고 나오시면 되죠. 2를 없애버린 거예요.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89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 문제예요. 사실 87, 88은. (120) 139페이지에 나오는 게 이제 학교 내신이나 뭐 수능이나 이런 데 나오는 스타일인데, 이게 되게 오랜만에 수능 범위로 들어오는 거거든, 사인 코사인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수능에 안 나온 지 한 15년? 정도 됐었어요. 교육과정에 없었거든. 고1 때만 있고. 그러니까 수능에 거의 안 나오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이 2015 개정부터 다시 이렇게 바뀌면서 새롭게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수능 범위로. 그래서 작년에 수능에 처음 나왔어요, 얘가. 되게 오랜만에. 작년에. 근데 작년 수능에서는 쭉 보면 아주 어렵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모의고사에서. 근데 애들이 되게 애먹었지. 특히 재수하는 애들이. 재수하는 애들은 삼각함수를 배운 적도 없는 애들이, 문과 애들은 특히나 삼각함수 배운 적도 없는데 앉아가지고 듣고 있어. 고통스럽죠. 한 번 더 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이게 그래서 생각보다 최근에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작년에 좀 쌓였거든. 작년에 좀 쌓였는데, 그래서 좀 막 되게 응용이 돼서 어렵게 나오진 않아. 학교 시험에서도 막 되게 어렵게 나오진 않고 교과서 수준의 이제 유형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는데,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유형 90번이에요. 유형 90번이고 유형 89번은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이거는 인수분해 할 때랑 비슷한 건데, 왜 인수분해 여러분들 그 고1거 하다 보면 인수분해에서 삼각형 모양 판단하는 거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 인수분해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딱 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잖아. 뭐 정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뭐 빗변이 C인 뭐 직각삼각형이다, 뭐 이런 거 찾는 거 있죠. 우리 신나게 재밌게 할 이제 곧 있으면 할. 예. 얘는 사인 법칙 갖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그럼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B는 사인 제곱 C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가 뭐라는 거야? 어떤 삼각형인지 말해봐라. 그럼 어떤 삼각형인지 말해봐라 라고 한다면 변의 길이를 봐야 돼요. 아니면 각을 보든가. 둘 중 하나거든. 근데 각 자체는 지금 이렇게 그냥 나와 있으니까 얘를 나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었죠. 잘 봐. sin A라는 것을 갑니다. 얘를 외접원의 지름 분의 뭐라고 넣을 수 있다? 스몰 a라고 넣을 수가 있다. 요거. 됐니? 그래서 요거를 각각 여기다가 숫자 바꿔서 대입을 해요. 그럼 이런 식이 나와요. 분모에는 4r 제곱분의 a 제곱 더하기 얘는 4r 제곱분의 b 제곱이고 얘는 4r 제곱분의 c제곱 이렇게까지 나온다. 근데 4r제곱은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 날려. 그럼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가 이렇게 가 있다. 무슨? 고라스? 네, 피타고라스. 그럼 누가? 이거 답 쓸 때 그냥 직각삼각형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빗변이 뭐인? C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됐죠? 네, 정리하시고요. 자, 90번 해볼게요. 90번 보시면 자 갑니다. 90번은 별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 문제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인데 자 교과서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문제거든. 이 문제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삼각형이 있대요. 자 볼게요. 여기가 75도 여기가 45도 아니네? 여기가 아니지. 여기가 45도 그러면 이거 더하면 몇 도? 120도. 그럼 여기 몇 도? 60도. 이렇게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길이가 여기만 120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반대쪽 건물에 A, B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강에 대하여 B 건물과 같은 쪽에 있으면서 B 건물로부터 120m 떨어진 한 지점 C에서 두 건물 A, B를 바라보는 각의 크기가 45도이고 그 다음에 B 건물에서 C 지점과 A 건물을 바라보는 데까지의 각의 크기는 75도다 라고 했을 때 뭘 구하라고 그랬어? A와 B의 어디? 거리. 이거 구하라는 거죠. 그죠? 이거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얘를 구하는데 마주보는 각의 크기 알아 몰라? 안 해. 얘 변에 대한 마주보는 각의 크기 알아 몰라? 안 해. 무슨 법칙? 사인 법칙 쓰자예요. 자, 지금은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사인 법칙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 보면 사인 법칙 쓰라고 낸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풀면 되죠. 우리 사인 법칙밖에 안 했는데. 그지? 근데 이게 만약에 학교 시험이라든지 어떤 그냥 페이퍼에 아무것도 없이 이 그림이 나왔을 때 이걸 보고 사인 법칙 쓰면 되겠구나. 이거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가 풀리겠죠. 그죠? 아니 지금 챕터 자체가 위에 써 있잖아. 사인 법칙의 실생활 활용. 근데 이거를 코사인 법칙을 쓰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처음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인 법칙 쓰는 게 편하구나 라는 거를 공부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땐 아무런 힌트 없이 문제만 딱 있잖아. 그럼 그때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자 볼게요. 그래서 시험이랑 시험제로 풀 때랑 교재로 풀 때랑 다른 거예요. 그게
교재로 풀 땐 잘 풀리다가 시험지로 풀면 잘 안 풀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뭘 써야 될지 몰라서. 근데 그게 범위가 점점 늘어나. 그죠? 아니 우리 쪽지 시험 보는 것만 해도 쪽지 시험 보는 건 그래도 지난 시간에 배운 거니까 이게 적용이 되는데 전범위로 봐. 그럼 떨어지잖아 성적대가. 왜? 뭘 써야 될지 모르니까. 까먹은 것도 있고. 근데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한 학기 이만큼의 분량을 절반에 나눠서 보죠. 보통. 수능은 이걸 3개를 봐요. 수원, 수투, 미적, 수원, 수투, 뭐 확통, 수원, 수투, 기하. 그죠?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래서 자꾸 문제를 보고 해석하는 눈을 길러야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이 느는 거예요. 국어, 영어랑 똑같아요.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 뭘 쓸까? 알겠지? 그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건데. 자, 봐봐. 일단 그냥 합시다. 여기서 계산하면. 그러면 여기 45도고 여기 x잖아요. 그럼 식 세울게요. 사인 45도분의 x는 사인 120도분의 뭐야? 120도가 아니죠. 미안. 60도분의 120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이렇게 대각선 곱하면 x 곱하기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고요. 12 곱하기 얘는 2분의 루트 2가 써지겠죠. 따라서 정리하면 얘가 6루트 2가 되고요. x는 6루트 2에다가 얼마 곱한 거예요? 6루트 2에다가 루트 3분의 2를 곱했다. 따라서 정리하시면 얘는 6루트 2 곱하기 유리화 하시면은 3분의 2루트 3까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약분하면 2가 되니까 정리하시면 답은 4루트 6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사인 법칙 정리를 했고요. 월요일 날부터 코사인 법칙 이어서 정리하고 삼각함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케이. 네, 10분 쉬세요.